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전기 기능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이제 국민출판사의 전기 기능사 필기책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책의 이제 구성을 보시면 앞쪽에는 각 과목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내용에 관한 이제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 뒤쪽 이제 후반부 쪽에는 이제 연도별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관련도 문제가 연도별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에 먼저 이제 이후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내용이 워낙 좀 많기 때문에 저희 책이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뭐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이제 건너뛰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억을 좀 잘 해두셔야죠. 걔가 뭔지는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저항이 뭔지, 전류가 뭔지, 뭐 임피던스가 뭔지, 뭐 인덕턴스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조금씩 잡아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다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 대신에 그게 뭐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좀 이제 해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관련된 이제 문제를 푸실 때에는 문제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연도 문제 이제 뒤에 연도별로 이제 넘어가시면 60문제씩 해가지고 1회부터 60문제씩 해가지고 1회부터 4회까지 5회까지 있죠. 5회까지 있는데 4회분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1년에. 왜 4회분이냐면은 3회는 이제 그 필기 면제 시험이기 때문에 3회 시험은 없기 때문에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5회인데 왜 4회분까지밖에 안 들어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이제 60문제씩 4회분이 1년분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일단은 분량을 정하세요. 분량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루에 그 분량을 정하셨으면 무슨 일이 있으시더라도 끝내셔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100문제 볼래. 나는 하루에 100문제 볼래. 하루에 이제 100문제를 보겠다. 많이 보는 거 아니죠. 공부하시면 더 많이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문제를 보겠다 라고 이제 만약에 이제 마음을 정하셨으면 100문제를 보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시냐? 첫날이에요. 첫날에 1번부터 100문제를 보실 거예요. 1번부터 100문제를 보실 거예요. 보실 때 문제가 1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면 물론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다 모르실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와중에도 내가 아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이 동그라미를 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올해는 나왔는데 맞췄는데 내년에 나왔을 때는 뭐 틀릴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문제 말고요. 내가 100이면 100 나오면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는 동그라미를 치세요. 동그라미 치시고 이 문제는 내가 좀 잘 모르겠다. 문제를 읽어보니까 아는 것도 같은데 답은 잘 못 맞추겠다. 뭐 이런 것들은 세모를 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좀 중요한데 봤는데 나 도저히 모르겠다. 나 이거는 정말 잘 모르겠다. 문제 이해도 안 되고 풀지도 못하겠다. 이런 것들은 X표를 치세요. 처음에 100문제를 1번부터 100번까지 푸실 때에 문제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첫날은 이렇게 해서 끝냈어요. 1번부터 100번까지. 두 번째 날 102번부터 200번까지 보십니다. 101번부터 200번까지 보시는 건 당연하지만 그 전날에 보셨던 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도 보셔야 돼요. 근데 이때 보실 때에는 다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이미 이런 거 X 다 해놨잖아요. 이런 거 다 빼세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런 건 나중에 몰아서 나머지 잘 된 것들이 정말로 잘 되면 그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빼시고 뭐 동그라미 친 문제만 보신다거나 하셔가지고 그냥 쭉 한번 넘어가세요. 내가 어저께 이런 문제를 공부를 했구나 하시고
다시 101번부터 200번까지 이제 문제를 첫날 하셨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동그라미 치시고, 세모하시고, XP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날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201번부터 300번까지 가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아요. 1번부터 300번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 대신에 100번부터 200번까지는 그냥 훑고 지나가면 되죠. 이런 것들. 아니, 뭐 이런 것들. 보시다가, 어떻게 바뀔 때 잘 몰랐는데 자꾸 한 두세 번 반복해 보니까는, 이런 것도 되겠네, 이제. 네, 그럼 동그라미로 바꾸시고.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X표는 다 일단 빼세요. X표 치시면 다 빼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세요. 멈추면 안 됩니다. 네, 멈추면 안 되시고요. 무조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책 못 끝내요. 네, 처음에 이걸 안 하시면 책을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하시든지 못 하시든지 일단 분량을 정하신 다음에 중간에 모르는 거 내가 알 때까지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끝까지 한번 다 하셔야 돼요. 가랑비에 우습 젖듯이 다 푸셔야 돼요. 네, 이거를 안 하시면 한 200번까지 하시고 뒤에 한 700문제 남았는데 못 풀고 시험장에 가시죠. 그럼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전기 기능사나 기사가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느냐는 아니에요. 그건 기술사 공부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기사나 기능사를 공부하실 경우에는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해서 이 문제에 익숙해서 시험에 나왔을 때 잘 맞출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어차피 문제 은행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물론 새로운 문제도 나오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또 출제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에 나왔던 문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처음부터 다 보셨으면 동그라미 치신 문제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몰아서 2, 3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셔도 내가 아는 문제니까는 안 까먹을 수 있어요. 실수하지 않도록만 주의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들을 중점해서 보시는 거냐면 세모 치신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세모 친 문제가 동그라미가 될 수 있도록 무단히 노력을 하셔야죠. 그래서 어떨 때는 맞히고 어떨 때는 틀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100일에 나오면 다 맞힐 수 있는 문제로 바꾸셔야 돼요. X표는 지켜요. 얘는 빼세요. 그래서 이런 세모가 다 동그라미가 되셨으면 그 다음에 정말 모르는 문제들 보시면 돼요. 이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X표를 치시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 많냐면 계산 문제가 많아요. 계산 문제들은 잘 모르죠. 공식을 배워도 대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공식도 잘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X표 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계산 문제 별로 많이 안 나와요. 무시하셔도 시험 합격하시는데 크게 무리 없고요. 이런 계산 문제들은 나중에 몰아주셨다가 이런 것들이 잘 되면 하나씩 푸시는데 어떤 것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푸시는 거냐면 이런 계산 문제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공식을 하나만 대입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 이런 계산 문제 중에.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공식이 2 이상 넘어가면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공식이 하나 들어가는 것들은 좀 여러 번 해보시면 가능하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문제를 한번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 나가실 때에 이런 표시를 다 하시고요. 분호랑 쓰신 것들은 나중에 몰아서 한꺼번에 보시고 깊이 있게 공부하실 건 없잖아요. 세모 친 것들은 좀 잘 보시고 이해를 열심히 하시고 동그라미로 자꾸 이제 만들어 나가시고 X표 한 거는 이거 다 되면 보십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요것만 했는데 내가 계산 문제 이런 거 나올까봐 나는 걱정돼서 안 되겠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 이런 것들 몰아서 X 친 것들만 이제 보시면 되는 편하잖아요. 시험 전날에 미리 일주일 전에 보실 것도 없어요. 다 까먹으니까. 시험 전날이나 아니면 시험 보러 가시는 길에 이렇게 X표 친 것들만 답만 외우세요. 그러면 정 안 되시면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답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무작정 외운다고 능수는 아니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또 이제 기능사에서만 만족하실 게 아니고 기사까지 넘어가셔야 되는 거니까, 공부를 하시면 기사까지 넘어가셔야 되는 거니까, 일단 개념들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덕턴스가 뭐, 저항이 뭐고, 리턴스가 뭐고, 뭐, 영밀 어쩌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내가 그거를 이렇게 뭐 잘 풀이해가지고 증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그게 뭔지는 알면 돼요. 뭐 저항은 전류를 잘 못 흘러가게 하는 거더라. 뭐 전류에 의해서 전기가 뭐 일을 한다더라. 대충 기본적인 개념들만 지금 기능사 공부를 하실 때 잘 잡아가시면 특히 기사하실 때나 기술사 하실 때나 별로 문제는 없으세요. 깊이 있게 하신다고 하지 마세요. 기능사는.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얘는 깊이 있게 해서 할 그런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기사나 기술사 넘어가시면 하시고 지금 우리는 얕게, 넓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또 나오고 하거든요. 누가 설명해봐? 나 잘 몰라. 근데 이 문제 답을 맞출 수 있어. 그럼 돼요. 그럼 장땡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빨리 하시면 돼요. 진짜 자격증에 무슨 뭐 특별한 뭐 금부치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100점 만점 맞는다고 해가지고 뭐 국가에서 뭐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요즘 커트라인 어떻게 잘 넘겨서 자격증만 따시면 됩니다.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문제 갖고 너무 오래 시간 보내지 마세요. 이 문제 받는데 5분 이상 걸리겠다고 넘기세요. 나중에 보세요. 이런 거 단답으로 짧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집중해 주시고 그러면 이거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보셔도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